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오늘 주제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속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설사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탄핵 이후에 9개월이 되었고, 파면 이후에 5개월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속도를 말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속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그 속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방향과 관련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개혁을 요구를 하면서 해왔던 주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해야겠다. 세 번째가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겠다.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법무부와 민주당과 관련돼서 그 검찰개혁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국민의 요구의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만든 것,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검찰들입니다. 특히 정치검찰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압수수색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은 독재의 도구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관봉 띠지 사건처럼 증거인멸로 범죄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공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공작 집단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이 권력 집단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소위 서초동 집회로 일컬어지는 몇 달간의 국민들의 싸움에서 국민들은 검수완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한 듯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박탈하는 이 수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뭐냐면 이 개정의 핵심 내용은 중대범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는 이 개정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 이 개정으로 처음으로 없었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수사 중에 범죄와 관련된 수사 중에 일부를 중대범죄라는 이름으로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수사 개시권이라는 것이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은 오늘의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과 타협하거나 검찰에 굴복해서 만들어진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수사하는데 일반 범죄 따로, 중대범죄 따로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검찰이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집단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우월적 사고를 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경찰이 하고
중대범죄는 경찰로 안 되니까 검찰이 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 이미 검찰이 권력 집단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를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이 정하지도 않은 그런 권력기관 내지는 권력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에 관한 권한, 그것이 일반 범죄이건 중대 범죄이건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방탈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세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권으로부터의 격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검찰을 관할하던 법무부에 대한 개혁도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의 직제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가지는 권한을 뺏기는 것이 마치 법무부의 권한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법무부 안과 행정안전부에 두겠다는 민주당 안과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을 잘 관리 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이 우리 것이니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행정부의 일개 부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합니다. 수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검찰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에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소권만 법무부에.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4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고 오로지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극히 일부분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언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늘 정보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이 보는 신문의 기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서 이 원칙이 어떻게 검찰개혁에서 구현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